자, 이번 시간에는 부정관사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라든지 on과 같은 것을 부정관사라고 하는데, 이 부정관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불특정한 하나, 그냥 여러분들 불특정한 하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그냥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on이라고 하는 부정관사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 쓴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표시해 놓고 머릿속에 알아두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책이라고 할 때 책을 book이라고 씁니다. book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죠? book이라고 쓰는데 book은 여러분들 어때요? 셀 수 있죠. 그죠?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book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이 셀 수 있는 명사 book을요,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수 명사라면 앞에 어를 붙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규칙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는 보통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on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요. 플러스 자음 발음, 그 다음에 on 플러스 모음 발음이 나왔는데 발음이에요, 여러분들. 발음으로 가시는 겁니다. 발음으로. 자, 살펴보면 a book, a cat, a desk, a teacher.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세요. 자, 우리가 교복, 제복이라고 하는 유니폼 잘 보세요. 유니폼 할 때 여러분들 U라고 하는 모음으로 비록 시작은 하지만 그게 모음이 아니라 발음 기호상에서는 자음 발음입니다. 그래서 uniform, university, yacht, year 이런 것들은 앞에 무엇을 붙인다? 그렇죠. 어를 붙인다.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죠? uniform, university 어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n을 붙이는 경우는요, 모음 발음입니다. umbrella. 어때요? 모음 발음이죠? 모음 발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예요. 아, 에, 이, 오, 우 발음 나는 거. 아, 그 다음에 에, 이, 오, 우 발음 나는 거. 그죠? 이걸 모음 발음이라고 하는데. 자, apple 마찬가지죠. 자, hour 이거 조심하세요. hour. 자, hour 할 때 여러분들 hour 할 때 H가 여러분들 묵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모음 발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on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읽어보면 honor. 자, 이것도 모음 발음이죠. 어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에서 MP3, 그죠? 모음 발음이죠. 그래서 on을 쓴다는 거. 자,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부정관사의 또 다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일하다, 같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뭐뭐마다, 당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종족 전체를 대표한다, 뭐 이렇게 쓴다. 한번 살펴볼게요. 가볍게 여러분들.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They are all of a size. 그들은 모두 동일한 크기다라고 할 때 동일한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ou're right in a sense라고 할 때 a sense, 어는 어떤의 뜻이에요. 그래서 in a sense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네 말이 맞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we work 8 hours a day. a day라고 하는 건 하루마다, 하루당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 그 다음에 a horse is a useful animal 그랬습니다. 자, 말은요. 이럴 때 여러분들 말은 그냥 말 종류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종족 전체를 대표한다. 그지? 자, 그렇게 가볍게 읽어 두시고요. 자, 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와 그다음에 on을 쓰는 거 구분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on 다음에는 뭐를 쓴다는 거? 그렇죠. 셀 수 있는 그러한 명사. 그 명사에 무슨 형 쓴다고요? 그렇죠. 단수형 쓴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가 돼요. 셀 수 있는 명사 단수형 앞에 on을 붙인다 그랬으니까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그 셀 수 없는 명사에는 on을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에 보면 Sue has a 쓸 거냐, on 쓸 거냐 물어보고 있는데, 자,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interesting, 그래서 모음 발음이죠, 그죠? 그러면 Sue has a가 아니라
uninteresting comic book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자, 또 예제가 하나 나오네요. 그죠?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on을 쓰고 그죠? on을 쓰고 필요 없으면 x 표시를 해라. 1번 보시면 there is 그랬어요. there is. 자, cow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건 그죠? 소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eating grass on the field. 자, 이 부분은 cow를 꾸미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there is는 있다라는 뜻이죠. 있다. 있습니다. 소가 있네요. 그런데 풀 뜯고 있는 벌판에서 풀 뜯고 있는 소가 있는데 자, 소가 한 마리 있어요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여기다가 어를 붙여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cow는 어때요, 여러분들? 셀 수 있는 명사죠.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수형 표시할 때 어를 붙여 준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2번 하나 더 할게요. 밑줄 치고 Jack wakes up early in the morning 그랬는데 잭은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네요. 아침에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잭은 어때요? 잭은 어를 붙이면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서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나나 한 개가 탁자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골라서 보기에서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바나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바나나 한 개 그랬으니까 바나나 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를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바나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banana is on the table.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3-6에서 이제 정관사 더에 대해서 살짝 배워보고 갈게요. 그죠? 자, 정관사 더라고 하는 건 뭘까? 어떨 때 쓰는 걸까? 자, 정관사 더는요. 그 뭐뭐뭐 그 뭐뭐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는요. 특징이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앞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아까 on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on은 여러분들 특정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하나라는 의미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더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것을 가리키게 돼요. 왜냐하면 뜻 자체부터 그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이 더라고 하는 것은요. 더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 앞에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복수명사 앞에도 쓸 수 있고 단수명사 앞에도 쓸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더 북이라고 써도 되고요. 더 북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북스라고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써도 된다. 그리고 그 책들이라고 해서 특정한 것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이제 더의 구체적 의미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자, 앞에 나온 명사, 여러분들 어때요? 앞에 나온 명사는 바로 특정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he has a bike, 그는 자전거 한 대가 있어요. 그런데 the bike is very nice. 그 자전거는, 그죠? 그 자전거는 멋지대요. 그럴 땐 더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가 알고 있는 명사를 가리킬 때 그래요. Would you open the window라고 했을 때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창문을 이야기하는지 서로 합의가 되고 알고 있을 때 이렇게 더를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수식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the cell phone, 더가 붙었죠. 그죠? 그 휴대폰 그랬는데 on the chair, 이 on the chair 부분이요. 앞에 있는 셀폰을 꾸며주게 돼요.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그 휴대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를 붙여주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악기 이름 앞에 더를 보통 붙입니다. 그래서 she plays the violin. the violin, 그죠? 그래서 violin을 아주 잘 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기 이름 앞에는 더를 붙여준다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서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앞에는 더를 붙여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 the sun, 그 다음에 in the east에서 the east, 그 다음에 달 할 때 땀은 the earth, the world, the universe, 그 다음에 the north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종족 전체를 대표할 때도 그냥 더를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종족 전체라고 할 때는 어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the cat이라고 해도 되고요, a cat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그죠? 기억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여기서 별표 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정관사 더가 가지고 있는 그라는 뜻으로 얘는 뒤에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모두 쓸 수 있다는 거 특징, 그리고 더를 붙일 때는 이렇게 특정한 것을 이야기할 때 쓴다는 것만 잘 정리해 두십시오. 그죠? 나머지는 가볍게 여러분들 읽어두세요. 자, 그다음에 팁스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친숙한 자연 환경에도 정관사 더를 쓴다. The sea, the sky, the city, the country, 그다음에 the ground, the weather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인터넷, movie, radio, theater 이거는 더를 붙일 수 있지만 텔레비전 앞에는 더를 쓰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서 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한번 볼까요? 뭐가 있을까? 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호칭이라든지 호칭, 그 다음에 운동 경기, 식사, 그 다음에 질병, 학과, 계절, 교통수단 등을 나타낼 때는 명사 앞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is name is Nick. 어때요? 호칭이죠. 닉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 그럴 때 더를 안 붙여요. 자, 그 다음에 he lives in Seoul. 그는 서울에 살아요. 서울 어때요? 이것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호칭이죠. 붙이지 않죠. 더 서울이라는 말은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경기 앞에도 쓰지 않습니다. We play 그냥 soccer 또는 basketball, tennis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운동 경기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식사 이름 앞에도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Andy has breakfast. breakfast 식사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Andy는 아침을 먹어요. 라고 할 때 Andy has the breakfast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 이름 당연히 안 쓰겠죠? Her grandfather 그녀의 할아버지는 has cancer. cancer 어때요? 암이라는 뜻이거든요. 암. 그죠? 암이라는 뜻인데 붙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계절이라든지 학과 이름 앞에도 쓰지 않습니다. Spring, 봄은요. comes after winter, 겨울 다음에 오죠. 그죠? 자, 이렇게 계절 앞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챕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가 나왔냐면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3-8에서는 there 구문이 뭔지 배웁니다. there 구문은 우리가 이제 그 현장 강의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뭔가가 있다 없다 어디에 뭔가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이 영어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There is를 쓰시고요. There is를 쓰고 그 다음에 단수명사를 쓰는 방법. There are를 쓰고요. 그다음에 복수명사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조금 다르냐면 여기 있는 단수명사가 여러분들 주어가 되고요. 여기 있는 복수명사가 주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는 동사의 모양을 결정하죠. 그죠? 그래서 동사를 쓸 때는 이렇게 is를 쓰시고 복수명사가 나오면 are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얘는요, 우리가 지금 여태껏 배웠던 여러분들 주어 동사 순서가 좀 달라졌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동사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 나오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문장 앞에 뭐가 쓰였어요? there가 쓰였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there는요,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그냥 문장만을 그냥 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부사라고 해요. 부사. 그 다음에 동사가 되겠고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there를 주어로 착각하시는 실수하시면 안 돼요. there는 주어가 아니다. 알아두세요. 얘는 주어가 아니다. 주어는 어디 있다? 여기 있네요. 비동사 다음에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There is a famous beach in Hawaii. 하와이는 유명한 해변이 하나 있죠. 그죠? 이럴 때 주어가 누구냐면요. 밑줄 그은 부분이 주어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 is가 나왔죠. 그죠? 또 다른 거 볼까요? There are two iguanas on the chair. 이구아나 두 마리가 있어요. 의자 위에요. 얘가 주어죠. 근데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are 쓰였다. 그래서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there is 단수명사 또는 there are 복수명사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명사를 확인하실 때 이런 명사도 있어요. time처럼 time이라든지 air, 그 다음에 water. 자, 이런 식의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려면 셀 수 없는 명사다 그랬죠. 얘는 셀 수 없는 그러한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있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셀 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해요. 얘는 단수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보셔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There 그랬어요. There. 자, is야. 아야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water 그랬어요.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there is there are water. 정답은 뭐란 얘기죠? 이 water가 여기에서는 주어예요. 주어예요. 그럼 이 주어가 동사의 형태를 결정하죠. 그 동사를 쓸 때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는 is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뭐뭐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결국 부정문인데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냐면 is, are 다음에 not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면 is 또는 are를 문장 앞으로 이렇게 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진술해 주시면 되겠죠. 예제 볼게요. Is there a book about animals? 짐승에 대한 동물에 관한 책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자, 그런데 이 의문문으로 만들어졌을 때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is 또는 are라고 하는 여러분들 비동사를 문장 맨 앞에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쓰냐면 there를 쓰겠죠. 이렇게. there를 씁니다. 그리고 뭘 쓰죠? 그렇죠. 주어를 쓰게 되죠. 이 주어가 여기 있다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여기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동사가 서로 맞아야 돼요. 그게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주어가요. 여기 있는 주어가 무슨 주어? 그렇지. 단수 주어일 때 is를 쓰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주어가 뭐일 때 복수일 때는 뭘 쓴다? are를 쓰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매칭 잘 시켜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험 어법 문제, 문법 문제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물어봤으면 대답할 때는 yes there is, no there isn't. 그 다음에 이렇게 are로 물어봤다면 yes there are, 그 다음에 no there aren't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되나요? 자, 그리고 뭐가 나오냐? 예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예제가 나올 텐데 자, 예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1번 같은 경우 보면 there is, there are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there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갖고 결정하냐면 a bluebird가 결정을 하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어가 붙었으니까 단수죠. 그래서 이거 is 쓰시면 돼요. 그래서 there is a bluebird on the treetop. 나무 꼭대기에는 파란색 새가 한 마리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밑에 또 하나 더 나왔는데 이 도시에는 미술관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미술관 an art museum이 나와 있고요. 이 도시까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앞에다 there is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is 쓰는 거예요. 단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격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썼듯이 뭐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명사, 명사로 표시하면 돼요. 명사, 명사. 그죠? 예를 들어서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Nick 이렇게 쓰시면요. 나는 친구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누구예요? 닉이죠. 이렇게 동격 관계를 나타낼 때는 명사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그리고 동격 파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제 1번 같은 경우에 my homeroom teacher 그랬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 Mr. Han은요 가르치시는데 영어를 가르치세요. 뻔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my homeroom teacher와 그 다음에 my Mr. Han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격 관계가 된다. 이걸 우리가 동격이라 그지? 라고 얘기한다. 그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